네, 반갑습니다. 오늘 NLP 강의 잠깐 들었는데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네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코치님이 저를 소개를 해줬는데 사실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배우러 온 거고요. 근데 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버렸는데 저는 제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저 진진과 퀴즈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거 마친다고 상을 줘야 되나? 준비를 못 해왔네요. 1번에 안 보이시죠? 보여요. 예, 그래요.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후에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적이 있다. 세 개가 틀렸는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았다. 맞아요? 네. 알 수가 없죠. 진진가 이 세 개가 이 10개 중에 세 개가 틀린 거예요. 예. 세 개를 맞추시면은 뭐를 해주죠? 박수를 주죠.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28살 딸이 있다. 다 맞는 거 아니야 혹시? 자연미인대에서 1등을 수상한 적이 있고 조선일보 자연미인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다. 맞아요. 모든 방송 매체에 출연 요청을 받았다. 세 개가 아닌데요. KBS, MBC, SBS, A 채널, TVN, MBN, 뭐지? 왜 이렇게 돼 있지? 예, TV조선, JTBC 모두 다 출연했다. 펄스. 예, JTBC는 출연 못했어요. 출연 요청만 받았어요. 제가 시간도 그렇고 못했고요. 예, 여기서 프랑스 유학 갔다 온 게 영국을 유학 갔어요. 프랑스를 못 갔어요. 그리고 외국 유학 시절 그랜드 칼리지에서 불어를 가르쳤다. 잘난 척 한 거예요, 이거는요. 영국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학생들. 그리고 대성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했고 서울대에 합격한 여러 제자들이 있다. 이거 저를 잘난 척을 PR하는 거예요. 후쿠셈은 자연미인이다. 후쿠셈은 동안미인대에서 1등을 수상했다. 이거 틀렸어요. 10번. 저는 동안미인대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동안미인이란 말은 제가 한 번도 제 입으로 해본 적 없어요. 방송에서 저를 그렇게 말을 해갖고 동안미인이 된 거예요. 자연미인 대회 왜 나갔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자연미인 대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잘해서 영어 선생님이냐 물어봐서 영어를 되게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60몇 점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맨날 개무시를 당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리고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아빠가 교육감이었어. 걔를 좋아하면서 되게 제가 뭐라 그럴까 질투 좀 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걔네 집에 가면 집차가 있었고요. 완 대걸 같은 집이 막내딸이니까 걔가 너무 부러웠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선생님이 꼭 저하고 걔를 시키는 거예요. 읽어라 이러면서. 그럼 저는 열심히 읽었는데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걔는 비슷하게 읽었거든요. 근데 걔는 혼을 안 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니네 아빠가 우리 담임이었는데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걔를 막 얘네 아빠 얘기를 하면서 얘를 이렇게 해주고 저는 나가서 운동장을 2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혼날까 봐서 나갔어요. 그때는 다 우리 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갔는데 운동장에서 딱 나가니까 이상한 얼굴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 제가 5남매인데 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저만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엄마가 공부 못한다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안 그랬다 근데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전교 1등, 언니도 전교 1등, 막내도 전교 1등, 다 전교 1등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 효정아, 니네 언니 다 알잖아. 내가 공부 못해도, 그죠? 그래서 나갔는데 우리 동생이 새카매요, 여자애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반장이니까 막 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오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아무리 영어 못한 언니지만. 그래서, 그때 막 정말 화가 나면서 막 너무 눈물이 막 나는데,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구석탱이 탁 앉아서 이러고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그러고 들어갔어요.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운동장 들어오면 안 되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얘가 내를 봤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밥 먹을 때 얘가 막 이러는 거 경상도 말로 저보고 언니란 말도 안 했어요. 1살 차이인데 공부 못한다고 무시를 당했죠. 그래서 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쪽팔리 죽는다.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척 엄마가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니 벌써 째? 막 이러는 거 경상도 말로. 그래서 아닌데 이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저거 너가 언가 아이가? 경상도 말로 언니를 언가라 그래요. 똥 싸는 거는. 그래서 내가 니 때문에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냥 눈물이 막 나고 걔 그때 당신의 동생을 그냥 때려갖고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미워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차별받고 살아왔던 거 엄마가 개문 줄 알았어요. 저가 공부 못해서 미워하니까 우리 엄마 진짜 나를 낳나? 나 주스온 거 아닌가? 왜 나만 못생기고 나만 이렇게 공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우리 엄마 진짜 전화 왔어요.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랬어요. 되게 특이했는데 그래서 너무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때. 근데 억지로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영어 공부 안 해. 내가 영어 빵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상하게 그때 되게 멍청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빵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나는 빵점 받아 공부하는 편하고 좋은데 영어 선생님이 나를 과연 더 무시할까? 나를 존경은 아니지만 더 예뻐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싹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대학 간 사람들이 친척들 뭐 이모들도 뭐 대학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대학은 가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면서.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빵점 받으면 완전히 무시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러면 영어 선생님을 이기는 방법이 뭐지? 영어 선생님보다 영어를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왜 그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무조건 암기를 했어요. 영문법이 아니고 우리 그때나 무슨 동화 무슨 스냅 카드 제가 하는 게 있었어요. 뭐 자율학습 비슷한 거. 그리고 무조건 깡으로 외워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막 이를 박박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서 막 밥 갖다 주면 신경질 냈어요. 먹으면은 졸려서 공부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영어를요. 그러니까 영어 쌤이 막 윤현주 뭐 100점 하는데 선생님 쳐다도 안 봤어요. 미워갖고.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너무 미워갖고 대학교 가서도 미웠고 50살이 돼서도 그 선생님이 미웠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을 가위를 하면서도 미웠어요. 그 선생님 있다는 존재도 잊어버렸는데 한 50살 넘어서 우리 여동생이 이러는 거야. 너는 그래도 그 강일중 선생님 때문에 영어 선생님이 된 건데 고맙게 생각해라 이런 거예요. 얘가.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지금 내년이면 1개월 후면은 이제 60살인데 사람들이 좀 놀래기는 해요. 제가 그래서 동안민이라는 말을 방송국에서 붙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가 영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재수할 때도 친구들, 조카들 가르치고 이래서 그냥 영어 선생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선생님을 해서 제가 자연미인대를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불어를 좋아해서 불문학을 전공했고 프랑스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인생은 사실 마음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저 나름대로 재수도 했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도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노력도 하고 집이 그닥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는. 근데 너무 뭐라 그럴까 이제 저는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얼굴도 못생긴 것도 아니고 집안이 나쁜 것도 아니고 공부도 그닥 못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꼴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 유학 갔었으면 되는데 왜 못 갔을까. 근데 내가 프랑스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인생이 납치를 당했어요. 그때 항상 인신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행할 때 제가 어떤 사람한테 납치를 당해서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래서 저는 참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근데 원치 않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0년을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남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뭐지? 터널도 아니고 동굴 속에 갇힌 동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살 필요가 뭐가 있는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너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행복한 척 이렇게 살았어요. 행복한 척 하면서 살은 거예요. 부모님도 속상할까봐 행복한 척하고 이렇게 살은 거예요. 내가 힘든 거 보여주고 부모님 속상할까봐.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아마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들었는데 버텨줬던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정말 실력이 좋아서 애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마음 쏟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르고 뭐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결과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거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 못했던 경험이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나 해가지고 영문부 특허도 출원을 하고 이렇게 해왔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쟤네들은 참 어떻게 저렇게 어울린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자꾸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 막 웃잖아요. 그러면 윤 선생님은 되게 웃는 모습이 예쁜데 왜 우는 것 같은 거 뒷모습에 슬픔이 막 있다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진짜로.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제가 아다다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네이버 아이디가 아다다예요. 아다다. 네,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메일이 아다라로 나가는데 말은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표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 참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죽으려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죽어버리자. 근데 딸이랑 같이 돌아다니며 약도 갖고 다니면서 죽으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정말 캄캄한 절벽도 아니고 진짜 그 동굴 속에서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고 귀신에 대해서 구천을 또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귀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지금도 무서웠지. 좀 무섭긴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큼 안 무서워요. 근데 자살하면 내가 귀신에 대해서 돌아다니면 막 무덤에 귀신 되는 생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래서 엄마랑 같이 죽을까? 이랬더니 얘가 싫대요. 안 죽고 싶대요. 근데 애를 탁 먹구름을 보고 있다가 지금에는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 귀신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때 얘가 갑자기 엄마 우리 죽자 재밌을 것 같아 이러는 거. 근데 갑자기 뒤통수 탁 때려 맞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팍 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했어요. 폭풍 검색을 했어요. 변화, 자살,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NLP라는 걸 처음 그때 봤어요. NLP가 아니고 마음 변화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정동원 코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전에도 사실은 명상으로 죽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지나고 나니까 또 요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님을 만나가고 이제 제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변화를 안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NLP가 너무 어렵잖아요. 영어 선생님인데도 NLP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러면서 외우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랬어요. 10시간 정도 공부했죠. 그죠? 8시간,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여기가 아니 부천 저쪽에 송내 저쪽에 투나에서 했었어요. 투나 가까이에서. 근데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 많았어요. 한의사 김홍우 한의사 선생님도 물론 저는 같이 안 했지만 계셨고 또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한의사들이 좀 있었고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왔더라고요. 저는 영어 선생님인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못하지? 이러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들 잘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울고 갔어요. 자존감 상실돼갖고 자존감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도 꾸역꾸역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각을 하더라도 막 오고. 그래서 돌아가는 차가 없어서 소풍 그쪽에 있잖아요. 찜질방에다가 10개를 끊어갖고 찐방에서 자면서 새벽에 자고 일어나서 또 와서 주말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좋은 기억,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명강사반을 떨리고 부끄럽고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NLP를 배우라 그러고 배웠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만은
NLP를 배우고 나서 제 인생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치님이 항상, 저는 강의를 할 때는 안 떨리는데 여기 와서 소감 발표할 때 되면은 딱 들어오면 요 정도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너무너무 떨리고 겁나고,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이 지하철 스피치를 한다 그래서 저는 맨날 도망 다녔어요. 안 하려고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서. 근데 하루는 코치님이 예고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갔는데 이재영 선생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날려 그러는데 그냥 쫓아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 너무 잘해요. 또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또 가야 돼요. 끝까지 갔는데 하나도 그 다음엔 안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도 좀 나아지고, 그때 제가 그 느낌은 잘 모르지만 한 번만 망가지니까 두 번 망가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박수를 막 쳐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떨리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서 용기를 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여기서 막 5%만 망가지면 인생이 즐겁다,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했어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제가 엄청 잘 망가져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좀 잘 망가지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수업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되니까 애들이 좋아하네? 그런 것도 있었고, 애들을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도전 의식이 없었잖아요. 어른이 됐거든. 그리고 꿈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교 1등 할 수 있는 애도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래요. 엄마 때문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애들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아줌마지만 나 도전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막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때 막 뜰 때였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자연미인대가 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근데 코치님이 항상 저보고 자연미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진주 삼연여고 나왔는데 코치님이 진주 대학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미인이란 말이 되게 친근감이 들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여기 나가볼까? 이랬는데 엄청 많이 서류 접수하고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과정이 복잡해서 제가 떨어졌나 생각했는데 맨 마지막에 연락이 와서 26번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참 예쁜 사람이 너무 많았고, 저는 사실 나가고 나서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이 됐어요.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예쁜 사람이 너무 많았고, 나는 왜 나왔지? 부끄러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 주최 측을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은 게 있었어요. 다른 데서 여기 자연민대 말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다 1, 2등 다 정해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우리 또래들한테, 야, 우리는 들러리야. 다 1등 정해져 있어.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갑자기 26번 윤현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욕을 했는데 나는 1등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고 이제는 그러고 나서 조선일보에 이제 광고가 나간 거예요. 제 얼굴. 저 나간 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이거 네 얼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나간 거예요. 조선일보.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고 이제 아침마당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침마당에 자연미인인 줄 알고 나갔는데 그 자연미인 출신이 되게 동안이다 해서 동안으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자연미인인 줄 알고 동안으로 나갔고, 그리고 그게 방송을 타니까 많은 사람이 보다 보니까 방송에서 많이 불렸죠. MBC에서도 여러 번 나갔고, KBS, SBS, A채널, MBN 다 나갔어요. TVN도 나가고. 그래서 예전에는 참 처음에 나갈 때 엄청 떨었는데 지금은 저는 안 떨죠. 근데 사실 얼마 출연료 물어보는데 별로 많지는 않아요. 아침마당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50분 생방 나갔는데 50만 원. 그래서 근데 사실은 8분 나가면 한 15만 원. 근데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 중간에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찍으러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시간 대비로 돈은 안 돼요.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게.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근데 저는 여러분이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연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쁜 사람은 자연민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망가졌거든요. 26번이 맨 마지막인데 다 나와서 장기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심사위원들이 하품 팍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나가서 장기자랑보다는 망가져버렸어요. 여기서 어플 망가지면 인생이 즐겁다고 막 그때 갑자기 깜짝 놀래갖고 막 심사위원들 표정 보니까 다 웃긴 거예요. 저는 이제 무대 공포증이 여기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저를 충분히 망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연미인대 1등 한 거는 코치님한테 훈련받은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훈련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다른 사람은 똑같이 했겠죠. 그러면 안 됐겠잖아요. 그죠? 이뻐서 뽑아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좀 망가졌기 때문에 좀 웃음을 줘서 된 것 같아요. 참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카메라 마사지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또, 나는 자연미인이니까 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좀 더 신경을 쓰고 천연 화장품을 제가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젊어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지금은 사실 천연 화장품 진짜 쓰기 때문에 더 젊어진 것도 확실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옆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요. 제가요, 사실은 제가 에너지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NLP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 일단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나쁜 마음으로 좋은 걸 받아가려고 부메랑처럼 이렇게 받아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강의를 하는 건 진짜 사실 아니에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고요. 예. 이거는 아까 그거예요. 꿈만은 내가 없는 헛사배처럼 살았고 자존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비교당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침마당에 나갔던 거예요. 되게 촌스럽죠, 그죠? 그 나이가 드들어 보이죠, 그때, 그죠? 이거는 자연미인 1등 한 거예요. 이게 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저를 자연미인대 1등 했다고 이제 얘기해 준 거고요. 이게 조선을 펴고 나갔던 거, 이게 저예요. 이 사람이 킨이에요. 제가 1등 하고요. 이게 뭐 미스 코리아보다 자연미인 돼서 이 말이 참 듣기 좋아서 일부러 넣은 거예요. 미스 코리아보다 좋대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SBS에서 제가 강의하는 디테가 50대인데 20대처럼 보인다고 찍어준 거예요. 방송국에서. 이게 자연미인이고, 이제 제가 한복 모델도 나갔는데요. 이때는 한번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한번 떨어졌는데 재도전을 해서 다시 이게 우리나라 한복 모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재도전에 합격을 해갖고 본선에 나가게 돼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 한복을 입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저를 청바지 입고 이제 찍으러 가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것도 자랑이네요. 그리고 그때는 KBS 여유만만에 조영구 씨랑 나가서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수민 아나운서 가이드 안에서 이게 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서 나이를 얘기하는데, 친구요, 반갑다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10살 어려요, 이분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아는 선생님의 그 동수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의 동수. 그래서, 그 세상이 되게 좁네요. 그래서 이건 저예요. 제가 좀 예쁘게 나왔어요. 제가 예쁘게 나온 걸 집어넣었어요. 이분은 20대고요. 이분은 40대, 저는 50대예요. 50대 후반이죠. 57세? 이제 쌩얼을 공개를 했어요. 화장 다 지우고. 제가 이제 천연 화장품 만들어서 하고 했는데, 왜 화장하셨어요? 쌩얼이 더 이쁜데 이러는 거 여기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저를 이렇게 그냥 PR을 한 거고요. 더 많은 걸 보여주면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사실 자살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자연미인 대회 나가기 전에 사실 30대에 주부 모델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서류전형에서 떨어졌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저는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더 젊었을 더 예뻤을 텐데, 안 됐어요. 저는 그것도 실패도 하나의 걸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NLP에서 배우는 실패도, 걸림돌이 아니고, 그때의 그 에너지가 디딤돌이 돼서 제가 아마 자연미인대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없고요. 그 어떤 거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게 쌓이고 싹을 틔워서 어떤 결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넘어지면은 저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감사하다는 말이 참
무언가를 다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조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도 여기 와서 제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서서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코치님한테 저한테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줘서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되게 예쁜 모습, 멋진 모습들 보니까 또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동물처럼 느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내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자존감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버는 돈 전부 다 10원도 제 마음대로 못 쓰고요. 노예처럼 일만 했어요. 하인도 아니고 노예처럼. 그게 일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통장도 만들 줄 모르고 정말 힘들게 일만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이혼을 하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어른들한테 불효를 하는 건 줄 알았고, 그 우물 속에 갇혀가 살았죠. 그죠? 그리고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틀 속에 갇혀갖고 이혼은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한테 역이 되는 거래요. 그렇게 살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이상해요. 남녀 7세 부동석 있잖아요. 남자랑 같이 있으면 문을 열어야 되고, 앉을 때도 문 열 때도 앉아서 해야 되고, 엄청 남자는 다 소도둑놈이,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뇌가 돼갖고 성에 대한 터부시, 여자는 성을 뭐라 그럴까, 결혼 전에 만약에 어떤 남자랑 같이 사귀면은 뭐 은장도로 갖고 할복 자살을 한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은 속일 수 있지만은 신앙, 내 마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되게 멍청한데요,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걸르지 않고 받는 게 있어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유도리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설책도 보면 다 연애 소설이잖아요. 안 보고 뭐 영화도 보지 마라 그래서 50대가 될 때까지 영화를 인생에서 3번도 못 봤어요. 왜? 그거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 신앙의 틀 속에서 저 머리가 사고가 정지가 돼 있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조금 순수해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좋은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신앙이 또 그때 있었죠. 맹신이었죠.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되니까 자살을 못 하겠고, 우리 딸내미가 그 얘기했고, 그 코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혼이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돈을 잘 벌고 능축제로 글로 들어온 거죠, 사실은요. 왜냐면 저는 그때 고액가위를 했었거든요. 강남에서 되게 100만 원씩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엄청 80년대잖아요. 그 뭐 가외 금지 조치 때 열었을 때 사실 돈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았어요. 그때 뭐 가외하면 돈 나오니까. 근데 뭐라 그럴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요. 그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저를 엄마들이 칭찬을 하면 막 다 때려 부셔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욕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학생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윤 선생님, 저기 안국동에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가봐래요. 너무 짧은데요. 그래서 친앙인인데 갔어요. 답답해서. 근데 그 할머니는 담배를 피는데 진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발을 정리를 되게 잘해요. 1번 그릇 정리 못해서. 그래서 딱 보더니 고집 엄청 세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자네는 절대로 이혼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지가 뭔데 내 인생을 갖고 이래저래 이러는 거 열받아서 갑자기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너가 할머니가 아무리 잘 본데 내 인생을 왜 갖고 이래저래 이러면서 제가 이혼을 결심을 딱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정말 창피하지만은 아는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서류를 다 해갖고 이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혼한 줄도 몰랐지, 아빠는. 그것만 주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합의 이혼인 경우는 서류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혼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서류 떼는 법 모르니까 절대로 이 여자는 이혼할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저는 그날 바로 전부 다 준비해가 12월로 전부 다 서류 다 보내버렸고, 그날부로 바로 이혼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딸을 위해서 그냥 살은 거예요. 이혼한 상태에서.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밝혀졌죠. 그게 막 바로 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한다, 나 죽어도 안 해놓을 거다. 죽여버린데 죽이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듦이 더 많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딸 때문에 살았는데 막 화가 나니까 막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애기 미키 그릇도 막 바닥에 타니까 박살이 나버리고. 근데 애기가 그거를 5살 아니야 7살 초등학교 1학년 때 되다 이게 주스 담는 걸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 내가 딸을 위해서 같이 사는 거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직은 어리지만은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돼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엄마 아빠는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아니다 싶어서 그 길로 저는 사실은 옷하고 책만 갖고 나와버렸어요. 이미 2년은 된 거니까. 1학년이니까 학교 갔다 오기 전에 빨리 가려고 용달차를 불렀는데 애가 빨리 온 거예요. 엄마 어디가? 그러는데 엄마 이모네 갔다 올게. 그리고 그게 이제 끝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는 저는 애가 보고 싶은데 그때 합의혼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랑 자고 했지만 무식한 거는 안 통하더라고요. 애를 만나면 애를 때리는 거예요. 저럴 때는 애를 때리는 거예요. 손톱이 보라색으로 물들 때는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안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뒷모습만 보고 온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딸도 못 보고 그런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울고 있으면 뭐예요?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영국으로 그래서 도피에 유학을 간 게 아니고 도피를 한 거예요. 영국에 있으니까 막 비행기 뜰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갔는데 영국이 물가가 비싸잖아요. 지금은 1년 살 때 1억이 든대요. 그때는 저 한 1,000만 원 들었어요. 1년 있을 때. 근데 돈이 없어서 거기는 유학생들은 돈을 못 벌어요. 불법이에요. 돈 벌러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딸이 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애를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예쁜 딸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를 깔아놓고 생활을 하면서 아라랑 딸이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끊는데 얘가 저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서 그 차가운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면 그래도 신앙은 제가 교회 안 나간 지 한 5년 넘었어요. 그전에는 맹신적으로 계속 살았어요. 영국에 있을 때도 하루도 예배를 빼먹은 적은 없었어요. 제가 촛불을 켜고서도 기도를 했어요. 진짜 신앙심이 강한 척하고 살았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맹신이었죠. 근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했지만 변화가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 이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 하고 싶다 그랬겠어요? 명품 옷 많이 사고 명품 가방 사고 백화점 있는 거 다 갖고 오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치동에도 강남도 아니고 영국에서 1년 동안 있다가 돈 벌러 나왔는데 갭이 있으니까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럼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강남에 가도 예전 같은 그런 에너지도 안 나오고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애들을 변화시켜서 성적 올려서 돈 벌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뭐 그래도 힘든 걸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변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학생들이 저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애들이 나를 닮았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 제가 변해야 되잖아요. 애들을 이렇게 하지마 변해라가 아니라 근데 너무 변하기 힘든 거예요. 누가 저를 코치하는 사람도 없고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뒤에서 못하면 뒤에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뒷땅을 깔 수 있지만 이제 어린이 내가 왜 저래?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코치님을 만나고 저를 변화하려고 막 발버둥을 엄청나게 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수업하고 갈 때는 맨날 울고 갔어요. 너무 속상해갖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NLP를 배워도 변화가 사실은 많이 안 됐어요. 처음에.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TV를 딱 보니까 임종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죽는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막 웃는데 내가 진짜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내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임종체험 하는 데를 물어보니까 60몇만 원이래요. 시간이 저거 안 맞아요. 학원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모여야 한대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코치님한테 얘기했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치님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관 사갖고 진짜 했거든요. 근데 임종체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마중물 선생님도 있었고 진짜 운이 좋아갖고 뭐 진짜 관 갖다 놓고 임종체험 하는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했었어요. 그 제사 향 피우고 되게 무서웠어요. 어지시에 있었어요. 평풍하고 평풍 치고 여기 뭐지? 뭐라 그러지 이거? 아, 예, 상도 하고 향도 피우고 뭐 상복도 입었어요. 그 곡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칭찬을 해놓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거 왜 했을까? 뭐 돌아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너가 지금 나가면 변화 못해 이러면서 또 나가서 돌아서 그래갖고 그냥 내가 들어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코치님이 그때 3만 원 주고 했나요? 5만 원 주고 했나요? 엄청 10분의 1 가격도 안 되잖아요. 관사갖고 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유언을 쓰고 유서를 읽고 이수를 읽고 앞에 사람이 읽을 때까지 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유서를 쓰고 학생들한테 미안해 수능 끝나지도 못해서 선생님이 그리고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집사님들 죄송하고 막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근데 들어갈 때 너무 무서워갖고 진짜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다음 발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못을 탕탕 받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뺄 수 있는 못인데 제가 저는 들어갔을 때 너무 무서울 줄 알았어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 죽는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복잡한 마음 딱 들어갔는데 탕탕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로 하나도 안 무섭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공 상태를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무섭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탕탕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못 박는 소리? 뺄 수 있는 뭐? 근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거 뭐지? 이러고 이제 갑자기 내가 진짜 죽는구나 이렇게 관속에 누워서 죽는 애 내가 죽으면 이랬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누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우리 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새엄마 밑에서 되게 신데렐라보다 더 구박을 받고 애까지 키우면서 새엄마 애까지 키우면서 목에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쁜 애면서 엄마가 내가 같이 있으면서 바쁘다고 밥도 한 끼 안 해줬는데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엄마가 내가 밥도 한 끼 안 해줬는데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제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엄마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간송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왔는데 오인재 선생님하고 아는 선생님들이 아주 부둥켜 안고 저를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학원에 가보니까 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차가운 거예요. 금방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말 따로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힘들었지 이 말 한마디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근데 눈물을 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부둥켜 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딸이랑.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해 이건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입장이 돼갖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돈 많이 벌고 시간 많을 때 불쌍한 사람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힘들어보고 아파보고 돈도 없고 거지처럼 생활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힘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픈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소년원에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올해는 엄마 돌아가시면서 올해 5월달까지 하고 8월달은 못했어요. 5년째 소년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잘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저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학생들한테 돈으로 해줄 수는 없어도 제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감사해서 애들하고 소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소년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손편지로 감사하다고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썼을 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저한테 편지도 보내주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힘들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을 못할 뻔했어요. 학교를 여러 번 옮겼거든요. 결석을 많이 해갖고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도 꿇었어요. 그래도 우리 딸은 모를 거예요. 무릎 꿇은 줄은. 근데 안 된대요. 결석도 많이 하고 많이 빠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딸한테 뭐 하고 싶냐 그 했을 때 그 말 하고 그러고 울고 나서 내가 한 2주 후에 엄마 나 학원 보내주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학원 그랬더니 메이크업 학원을 보내달래. 이대 앞에 있대요. 근데 학원비가 350만 원이에요. 그때 돈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23개월인가 3년 36개월 끊어갖고 해줬어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또 뭐 부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또 사고를 쳤나 제가 유나라 엄마인데요 막 쫄아갖고 받았더니 혹시 미술을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고 교수님보다 메이크업을 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성신여대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진짜 딸하고 너무 많이 다퉜거든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 얘가 대학생이 딱 되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 나 대학생이야 괜찮아 그러지 마 이러면서 지금은 저한테 이래요.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 다른 엄마들은 딸을 코치를 하는데 나는 엄마를 코치를 해야 돼 이러면서 정말 제 딸이 저를 코치를 하고 있고요. 그 힘든 상황에서 정말 말은 제가 다 못했지만은 그 새엄마가 7번이나 바뀌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신데렐라 엄마보다 더 심한 그런 걸 제가 받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한테 얘기 못하고 혼자서 삭히느라고 죽지 않고 살아남음에도 감사하고 담배를 피우면 어떻고 술을 마시면 어떻고 예전에 저는 담배 피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쟤는 정말 나쁜 애야 이러면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 걸 딱 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담배 필 때도 정말 힘들겠구나 제가 너무 얼마나 힘들면 저를 담배 필까 그런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안 울려고 그랬는데 또 울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저 지나고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동굴 속에 갇힌 동물처럼 사람도 아닌 동물처럼 느껴졌을 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저 동굴 끝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니까 바늘 구멍만 한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서 저게 뭘까 걸어가 보니까 사실 밑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면은 맨발에 숯불이를 걷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이 타는 느낌. 그렇지만 저는 저 스스로 체면을 걸었어요. 여기서 NLP에서 배운 거. 숯불을 걷더라도 눈밭이라고 체면을 그리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눈밭 하면서 끝까지 걸어갔어요. 사실은 진짜로 숯불이로 맨발로 걸어도 안 탄대요. 산소가 이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발이 타지가 않는데요. 저는 그 실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그래서 끝까지 가보니까 사실은 그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었고 파란 하늘도 보이고 무지개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았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고 내가 만약에 그때 동물이라 생각하고 그때 내가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힘듦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 많이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강의도 되게 부족한데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조금이라도 형식적이가 아니고 너 많이 힘들구나 안 좋은 일이 있니? 엄마랑 안 좋아?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늦은 이유가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학생들이. 그래서 죄송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듦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은 그 힘듦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가을이 되기 위해서는 한여름에 따가운 햇빛도 받아야지 당도가 높아지고, 비바람이 막 온다고 폭풍이 몰아친다고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썩어서 거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고 인내했을 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상의 과일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듦은 감사한 일이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 되어 가는 거,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이게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오행자 선생님이 강의할 때 아프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대요. 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뚜껑 열어보면 다 하나의 십자가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지구별에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부모님에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요즘 마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안전뱅이들, 장애인들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 나는 더 힘든 삶을 선택을 할 거야. 그래서 고행을 해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거야. 이게 계속 윤회의 사슬, 내가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식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테레사 수녀님 이런 분들을 보면 못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영성 차원을 본 거예요. 편한 삶을 선택한 사람은 편한 삶을 쉬운 삶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건 내가 선택을 한 거고, 내가 나 되기 위해서 그걸 긁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 뭐 불쌍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훨씬 더 영성 차원이 우리보다 의식 차원이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은 제 마음을 좀 더, 무슨 일이 있어 흥분을 너무 잘해요. 흥분해갖고 다른 사람 얘기하기다 확 끼어들어갖고 와 다다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흥분을 하지 말고 저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이 지구별 소풍을 끝내는 게 저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